안녕하세요. 이번 특강은 1부 스피치 스킬, 2부 시각자료 스킬 두 편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1편 스피치 스킬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정치가이자 법률가 데니얼 웹스터는 다음과 같은 어록을 남겼습니다. 신이 나에게 모든 것을 빼앗아 가더라도 단 한 가지 선택하라 한다면 그것은 비읍, 비읍, 니은, 리을이다. 이 빈칸에 들어갈 말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발표 능력입니다. 발표, 다른 말로 프레젠테이션은 우리의 삶 속에서 중요한 장면들에 빈번히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전문가들은 어떤 업종에서 일을 하던 모든 리더가 가져야 될 단 한 가지 능력은 바로 설득력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설득을 위한 수단으로서 프레젠테이션은 모든 리더, 직장인, 전문가들이 꼭 갖추어야 하는 중요한 소양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랑받는 프레젠테이션은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애플의 창업자 스티브 잡스, 테드와 세바시에 출연한 명강연자들은 공통적으로 지루하지 않은 이야기와 정보, 그리고 흥미로운 시각자료, 그리고 좋은 음색, 발음, 자세를 가지고 프레젠테이션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프로 프레젠터는 자신감 있고 여유 있는 자세로 심플하지만 강렬한 시각자료를 보여주면서 역동감 있는 프레젠테이션을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1부에서는 스티브 잡스 사례와 다양한 프레젠테이션 관련 자료를 토대로 지루하지 않게 이야기를 하는 법과 좋은 음색, 발음, 자세로 표현하는 방법을 모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왜 스피치 스킬에서 말하기 전략뿐만 아니라 비언어적인 전략까지 살펴보는 것일까요? 제가 여기서 이러한 두 가지 요소를 모두 살펴보는 이유는 다음에 커뮤니케이션 구성 요소에 대한 내용을 토대로 한 것입니다. 엘버트 메라비언에 의하면 커뮤니케이션에서 말의 내용이 메시지 전달에 미치는 영향은 7%에 불과하고 용모나 표정, 제스처 같은 시각적인 요소, 그리고 발음, 억양, 톤과 같은 청각적인 요소가 무려 93%나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즉 사람들은 발표자가 하는 말이나 시각자료뿐만 아니라 음색, 발음, 자세와 같은 비언어적인 요소에서 중요한 단서를 얻고 반응을 보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프로 프리젠터는 말의 내용 외에도 용모, 표정, 제스처, 발음, 억양, 톤과 같은 비언어적인 요소를 모두 철저하게 준비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매력적이고 사랑받는 프레젠테이션을 할 수 있는지 말하기 전략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중 앞에서 프레젠테이션을 할 때는 무엇보다 핵심을 중심으로 간결하게 말하는 것이 좋습니다. 청중은 너무 말이 많은 그런 사람을 매우 싫어합니다. 말을 장황하게 길게 복잡하게 하는 것은 상대방을 혼란에 빠뜨리고 커뮤니케이션을 방해하는 노이즈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3가지 유형의 발표자가 있다고 합니다. 어려운 이야기를 어렵게 설명하는 발표자, 어려운 이야기를 쉽게 풀어 설명하는 발표자, 그리고 쉬운 이야기를 아무도 못 알아듣게 횡설수설하는 그런 발표자가 있습니다. 이 중 어려운 이야기를 쉽게 풀어 설명하는 발표자는 청중의 입장을 고려해 이해하기 쉬운 방식으로 멘트를 준비해서 간결하게 전달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다음은 이야기를 간결하게 전달하는 방법에 대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프레젠테이션에서 간결하게 핵심을 중심으로 이야기하려면 먼저 그
내용에서 핵심이 무엇인지를 스스로 파악하고 있어야 합니다. 각 슬라이드별로 설명할 내용의 핵심을 파악해서 그것을 짧고 강렬한 문구로 변환을 시켜서 대본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렇게 만든 대본을 크고 정확하게 발음해서 전달하는 그런 훈련을 하여 스피치를 하면 좋은 프레젠테이션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청중이 메시지를 잘 해석하고 요지를 잘 기억하게 하려면 다음과 같은 3단계로 이야기를 구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신이 발표하려는 내용이 무엇인지 개요를 먼저 소개하고 이어서 본론의 내용을 설명을 한 다음 자신이 발표한 내용의 요지를 한 번 더 정리해 주는 것입니다. 스티브 잡스를 비롯해 스피치 전문가, 아나운서, 유명 강사들은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전개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러한 3단계의 스피치 전략은 전체 내용에서도 적용을 할 수 있지만 작은 소주제별로 이러한 개요, 본론, 요약을 반복해서 제시하는 것이 효과적인 그런 스피치 전략이라고 하겠습니다. 스티브 잡스의 예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스티브 잡스는 아이폰 1을 소개하는 프레젠테이션에서 다음과 같이 개요, 본론, 요약의 형식으로 이야기를 풀어갑니다. 원래 스티브 잡스의 말하는 모습이라기보다는 다수의 청중이 이해하기 쉽게 사전에 준비한 대본에 의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급하지 않게 간결하고 적당한 포즈를 주어 3단계 구조로 이야기를 전개함으로써 IT 비전문가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프레젠테이션을 만들었습니다. 지금까지 효과적인 말하기 전략 2가지, 간결하게 말한다, 개요, 본론, 요약의 3단계로 말한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 전략은 여러분이 과제 발표를 준비할 때 대본에 이야기를 구성하는 데 반영할 수 있는 전략이라고 하겠습니다. 이어서 발표 스피치에서 연출해야 되는 그런 비언어적인 요소의 전략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프리젠터는 자세를 취함에 있어서 청중에게 등을 돌리지 말고 청중을 향해 오픈한 자세로 진행을 해야 합니다. 프레젠테이션은 1대 다 커뮤니케이션입니다.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것은 일방적인 정보 전달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청중들에게 나누어주고 청중들의 반응을 살피면서 이야기를 나누는 것입니다. 따라서 프레젠테이션을 할 때 청중을 바라보고 골고루 쳐다봐 주면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하겠습니다. 청중의 눈을 보고 자연스러운 프레젠테이션을 하려면 먼저 대본을 모두 숙지한 상태여야 하고 슬라이드 조작이 자유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비를 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발표에 앞서 대본을 준비해서 외워두고 비언어적인 요소까지 고려를 하면서 사전 연습을 충분히 진행하는 것이 좋은 자세를 만드는 첫걸음이라고 하겠습니다. 같은 내용이라도 제스처를 사용하면 훨씬 더 전달하는 내용의 의미를 강화하고 전달 효과가 높아질 수가 있습니다. 제스처가 메시지 전달에 도움이 되려면 작고 소극적인 방식으로 팔을 흐느적거리는 것이 아니라 크고 확실하게 절도 있게 손동작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프리젠터의 움직임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발표자가 긴장을 하게 되면 손뿐만 아니라 움직임까지 더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경직된 상태에서 발표를 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연구에 의하면 프레젠테이션에서 90% 이상의 사람들이 공상에 잠기고 40% 이상은 꾸벅꾸벅 존다고 합니다. 청중의 주의를 집중시키고 지루하지 않게 하려면 표정, 손동작, 톤, 말의 리듬, 더불어 움직여주는 그런 것들이 함께 가미되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유 없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의도를 갖고 필요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입니다. 이유 없이 부산스럽게 움직이면 주의가 산만해지고 슬라이드를 가리게 되는 수가 있기 때문에 내용 전달에 방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움직이는 것이 좋을까요? 처음에 인사할 때 청중 앞에 중앙에 서서 자기소개를 한 다음에 인사를 하고 단상이 있는 측면으로 이동을 하여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프레젠테이션 중에는 소주제가 바뀌는 순간에 이동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즉, 서론에서 본론으로 넘어갈 때, 본론에서 결론으로 넘어갈 때, 본론 안에서도 소주제가 바뀔 때 움직이는 것이 시각적으로 청중이 발표자가 움직이는 것을 보고 내용이 전환되고 있구나, 분위기가 환기되고 있구나 라는 것을 자연스럽게 느낄 수 있게 하는 그런 방법이 됩니다. 간혹 중요한 내용을 설명할 때 슬라이드 안으로 들어와 설명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주의할 점은 처음부터 슬라이드로 들어가지 말고 청중이 슬라이드 내용을 살펴본 다음에 슬라이드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움직임의 가로축 이동에 대한 것입니다. 세로축 이동은 청중을 향해 앞뒤로 이동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중요한 내용을 강조하고자 할 때 집중력을 높일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청중에게 다가갈 때 청중은 긴장을 하면서 좀 더 내용에 집중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다가가서 이야기를 하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내용이 전환되거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할 때는 가로축 이동, 내용을 강조하고자 할 때는 세로축 이동을 하도록 합니다. 이상으로 다음과 같이 3가지 비언어 전략을 살펴보았습니다. 작은 차이가 명품을 만든다고 합니다. 명품 스피치는 이렇게 눈, 손, 팔, 몸 동작의 사소한 움직임까지도 다듬어 나갈 때 비로소 완성이 됩니다. 아이 컨택, 손동작, 몸 움직임, 이런 것이 생각보다 쉽게 연출이 되지 않습니다. 대본에 이러한 요소를 미리 계획을 하고 사전에 거울을 보면서 충분히 연습을 한 후에 프레젠테이션을 한다면 분명히 완성도 있는 프레젠테이션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2부에서는 흥미로운 시각 자료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1부 스피치 스킬에 대한 내용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